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거셉니다. 무려 500% 인상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당연히 논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더 타당한데요. 하지만 국제관계, 외교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패에 가까운 결례에 분노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지만 시간은 우리 편. 많은 협상들에서 승자는 시간을 갖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조심할 부분이라면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미국은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 나라입니다. 트럼프라는 조금은 독특한 대통령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수단이 바로 돈. 그러나 미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은 바로 패권국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외교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거센 것은 결국 그가 쫓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미국의 지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떠나려 하는가? 그 결과에 준비되어 있는가? 왜 적국보다 엄하게 한국을 대하는가? 북한과의 협상에서나 이렇게 할 일이다.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 인상으로 주둔 비용의 절반 분담 요구를 이행했다. 또한 미국에게는 세계 3위의 무기 구매자로 안보 무임 승차자가 아니다. 한국은 능력과 자체의 방위비, 분담금 모든 면에서 미국의 최상위 동맹 중 하나다. 주둔국의 5배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 동맹의 가치는 달러로 측정되지 않는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모토는 같이 갑시다이지 돈 많이 주면 같이 갑니다 라는 게 아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미국적 가치, 자유와 평등, 자립과 정의, 공정한 경쟁. 그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비판하고 한국을 옹호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근본 이익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발 오보가 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언론사까지 거명해 가며 보도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오보를 많이 내는 조선일보지만 꼭 오보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개연성은 정황상 충분합니다. 우리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가며 여론 조성을 해나가듯 저는 미국도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여론은 공포감의 확산일 겁니다. 이를 통해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 단지 협상 결렬 시 미군 철수. 이런 식의 접근은 저열한 협상 태도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협상이 결렬되면 미군을 철수시킬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미국의 근본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는 단 7초 만에 이를 인지할 수 있지만 미국은 15분이 걸립니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 사실 북한보다도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국가입니다. 워낙 좌충우돌인 트럼프. 그래서 이러한 안보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돈만을 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우려를 미국 정치인들은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국방수권법. 이는 해외 주둔 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경우 22,000명 이하로 축소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만을 보더라도 미군이 본토에 주둔하는 것보다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주둔지에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더 이익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일정 규모 감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근본 이유는 결국 미국 안보와 패권 유지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가 되는 것.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을 끌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게 바로 이런 협상입니다. 1990년대 시작한 이 협상의 패턴들을 보면 시한 내 타결보다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타결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은 것이죠. 이것 자체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재선을 위한 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우리가 버텨도 미국은 카드가 없습니다. 미군 철수? 이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치 캠페인으로서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관계를 망가뜨려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켰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 재선을 위한 캠페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이 되는 것. 우리는 여기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 협상과 우리의 협상은 전혀 다른 종류지만 그 구조와 전개 양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상상조차 못한 관세율을 부과해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다음 자신의 페이스대로 협상을 끌고 간 미국.
그러나 중국 정부가 버티기에 나서면서 장기화되자 서둘러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소위 트럼프식 협상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미중 협상에서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카드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나치게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다 해도 우리는 미국이 합리적인 제안을 다시 해오기 전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사용 가능한 수단은 매우 제한되며 그들의 지금 기세는 블러핑에 불과합니다.